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23년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책이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뱃사요가입니다. 유튜브 900만 조회수 화제의 뱃사TV 첫 번째 요가서. 0-4세 부모가 가장 궁금해 한 54가지 Q&A 15만 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육아 멘토로 자리매김한 뱃사TV의 박정은 저자가 오랜 준비 끝에 0-4세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육아 지침서 뱃사요가를 출간했다. 그는 전문가가 인정할 정도로 철저히 검증해낸 과학 기반의 고급 육아 지식만을 골라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범람하는 육아 정보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모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전 세계 전문가의 논문을 심도 깊게 연구했다. 또한 국내외 교수 및 주요 기관에 직접 자문을 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해외 전문가와 아기의 이중, 언어 발달에 관한 웨비나를 주최하는 등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의 육아 콘텐츠를 만들었다. 저자가 육아 공부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유난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다. 그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 책을 쓰기 위해 2000편에 달하는 해외 논문과 국내외 도서 100여 권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장기적으로 아이의 미래와 부모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의 자율성을 지지하며 성공의 경험을 주는 법, 부모의 반응과 상호작용의 중요성, 좋은 육아 환경과 삶의 구조를 세워주는 법 등을 체득하고 나면 육아의 신세계가 열리게 된다. 두 번째 도서는 지랄발랄 하은맘에 닥치고 군대 육아입니다. 수많은 어문글에 전설이 된 하은맘에 닥치고 군대 육아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아 업그레이드된 내용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군대 육아는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육아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짧고 빡세게 몰입하는 신개념 육아 방식으로 책육아, 배려 육아라는 행동 강령 아래 무식하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이나 실상은 치밀하게 계산된 비밀 훈련이다. 이 초기 3년의 특수 훈련을 마치고 사회에 파견되면 엄마도 아이도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엄마와 아이 모두 내면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 끝이 있다는 게 엄청난 희소식. 저자는 초기 육아기간 3년을 군입대 기간에 비유하면서 엄마들에게 3년만 고생하면 평생이 편하다고 조언한다. 이렇게 군대 육아로 키워진 아이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훈련병이었던 엄마 또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도서는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입니다. 글쓰기의 최전선 쓰기의 말들 이후 7년 만에 선보이는 은유 작가의 글쓰기 책. 글을 쓰다가 생기는 고민과 궁금증 48가지의 은유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 경험, 작가로서의 삶을 재료 삼아 이야기한다.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될 이유가 수없이 많아도 계속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다. 당장 옆에 있는 메모장에 무엇이라도 끄적이고 싶은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혼자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그 마음이 부담감이 되어 선뜻 쓰지 못하는 사람, 당장은 글을 안 쓰지만 써보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책이다. 네 번째 도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평일도 인생이니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를 통해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목격자로 사는 법을 노랬던 작가 김신지가 이번에는 마음속 깊은 호주머니에서 시간이란 낱말을 꺼내 들었다. 언제부턴가 자신이 나중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바빠서 나빠지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알아챈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건 오로지 시간뿐임을 깨닫는다. 산다는 건 용기다. 계속해서 내게 맞는 것을 찾고 나를 웃게 만들 미래를 선택할 용기. 원하는 삶으로 건너가기 위해선 손안의 것들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말이 쉽지 안정적인 일상에 저 스스로 균열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쓰지 않은 용기를 노처럼 붙잡고 꿈꾸던 시간을 향해 힘껏 뱃머리를 돌린다. 이 책은 그렇게 다응 못해서 마침내 만난 것들에 대한 한없는 애정 고백록이다. 애쓰지 않아도 절로 느껴지는 계절의 우고감, 조금 더 다정해진 엄마와의 통화,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아침, 버스에서 앉아 가려고 우르르 뛰는 사람들을 씩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넓이. 시간을 얻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원하던 삶으로 걸어들어가 원하던 자신이 되어갔다. 다섯 번째 도서는 프랑스 미술 산책입니다. 권력의 투쟁과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나폴레옹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스 예술이 발전해온 과정을 프랑스 역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주체적 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지금, 우리의 예술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해 되새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도서는 전력 질주입니다. 우리는 이상기후가 그리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산다. 이례적인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 짧아지는 봄과 가을에 꽤 익숙해졌다.
안전가옥 쇼트 시리즈의 17번째 책 전력 질주는 열흘째 이어지는 폭우로 시작되는데 주인공들은 힘들어할지언정 크게 놀라지 않는다. 수년째 큰 폭의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하듯이 전력 질주의 주인공 진과 설은 아마추어 스포츠인으로 야외에서 운동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센터를 찾는다. 규모뿐 아니라 설비까지 훌륭하다는 사실에 만족한 것도 잠시 이내 센터 곳곳이 무너지고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흙탕물이 바닥을 금세 뒤덮는다. 진과 설은 살아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마음속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재난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달리기 시작한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던 두 여성이 몸을 던져 서로를 구하게 되기까지의 여정은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넘어서야 하는지를 일깨운다. 진의 취미는 바다 수영이다. 그러나 열흘째 폭우가 이어지는 통해 해수욕장에 가는 것은 고사하고 서울을 벗어나지조차 못한다. 하는 수 없이 실내 수영장을 찾아 나선 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센터로 이름난 송도 트라이센터에 가보기로 한다. 비슷한 시각의 달리기를 좋아하는 설 또한 트라이센터로 향하는데 그곳에 만족스러운 수준의 실내 트랙이 갖추어져 있다는 정보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센터 지하의 각기 다른 층에서 몸을 움직이던 두 사람은 원인 모를 굉음이 들려오고 바닥에 흙탕물이 차오르자 지상으로 나가려다 서로를 마주친다. 아마추어 스포츠인으로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던 둘은 그 순간부터 생존을 건 탈출에 나선 동료가 된다. 7번째 도서는 라이프가드입니다. 검은 개들의 왕과 바람을 만드는 사람, 8월의 태양으로 탄탄한 필력을 보여주며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아르코 문학 나눔 등에 선정된 마윤재 작가가 8편의 단편소설을 모아 소설집 라이프가드를 출간했다. 깊은 물속에서 일렁이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묵직한 8작품을 묶은 첫 소설집이다. 작가의 말에서 저자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슬픔을 알고 싶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단편적인 모습이 아닌 양면을 통해 한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8번째 도서는 웹3, 영 참여 공유 보상이 가져오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웹3, 영이란 용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전후이다. 웹3, 영의 3대 키워드는 참여와 공유 그리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고 작고 빠른 스타트업들은 웹3, 영을 활용해 기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웹3, 영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자고 권한다. 9번째 도서는 노래하는 뇌입니다. 음악은 어디에나 있고 또 아주 머나먼 과거부터 있었다. 수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어느 때를 보아도 지금까지 알려진 문화 중에서 음악이 없는 문화는 없었다. 레비티는 인간 진화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음악이라고 말한다. 인간을 지구상의 다른 종과 구분해주고 인간이 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음악적 뇌, 즉 음악 본능이라는 것이다. 음악 프로듀서 출신 뇌과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밝히는 음악과 인류 공통 역사를 이해하면 음악이 어떻게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는지 그리고 음악이 어떻게 인간 본성의 발달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색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10번째 도서는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입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고들 한다. 갓 어른이 된 새싹 어른들의 믿을 만한 어른이 없다, 닮고 싶은 어른이 없다는 푸념에 어른으로서 응답하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어른답다는 건 무엇일까? 좋은 어른이란 무엇일까? 어른의 역할은 무엇일까? 생각이 깊어지는 질문이다. 어른다운 어른, 좋은 어른,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 염치 있는 어른, 밥값하는 어른 YTN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는 저자 김혜미는 책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끄러운 시대를 사는 지금 어른의 태도에 대해 말한다. 단절과 혐오가 깊어지는 시대의 어른으로서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가 속한 이 나라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이 책은 시작됐다. 어른이 가져야 하는 여러 태도에 대해 생각한다. 누군가 내게 그래서 어른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뭔데? 물으며 단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나는 염치라고 대답할 것 같다. 다시 144쪽 염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염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불편하지 않았던 사실이 불편해지고 보이지 않았던 사람과 몰랐던 진실이 보이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에 연대와 환대라는 오지랖이 펼쳐지는 기적이 일어난다. 단 한 가지도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어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는다.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11번째 도서는 슈퍼 리얼리즘 색연필입니다. 이 책에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다. 색연필 사용법부터 색을 섞는 법, 밑그림 그리는 법, 색을 긁어내는 방법까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을 모두 담았다. 아직 순수 미술의 세계에서 색연필 그림은 유체화, 수체화, 동양화와 비교하면 여전히 비주류다. 하지만 색연필은 준비와 마무리가 까다롭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누구든지 손에 쥐고 금세 그릴 수 있는 재료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색연필 그림은 어떨까? 12번째 도서는 일류스에서 죽음을 배우다입니다. 2022년 10월 14일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걸려있는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토마토 숲으로 뒤덮였다. 범인은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오일 활동가 2명으로 그들은 예술이 생명, 식량, 정의보다 소중한가? 그림을 지키는 것이 더 걱정인가? 아니면 우리 지구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걱정인가? 라고 말했다. 그 어떤 환경 시위보다 전 세계의 반응은 뜨거웠고 인터넷은 찬반 의견으로 들끓었다. 이들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다가올 기후변화의 공포다. 13번째 도서는 프랭크 게리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꼽히는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전기다. 퓰리처상 수상의 빛나는 저자 폴 골드버거는 20대의 프랭크 게리를 만나 수십 년 넘게 이어진 대화를 한 권의 책에 충실하게 담아냈다.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가서 사온 잉어를 몇 시간이고 관찰했던 경험이 마침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수상으로 이어지기까지 프랭크 게리가 거쳐온 삶의 발자취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건축평론가 허버트 무샴프의 표현처럼 게리의 창작물은 그의 삶의 모습을 투영한다. 언제나 깨어있는 채 반짝이는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대담한 실행력으로 자기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프랭크 게리에게 건축과 예술은 별개의 분야가 아니다. 그의 예술적 충동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의 형태로서 그 위용을 떨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첫 번째 주 추천 도서였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한 도서가 있었나요? 근처의 서점에 가서 마음을 움직여줄 도서를 찾아보세요. 누군가는 인생에 도움을 줄 책, 또 누군가에겐 마음의 위로가 될 책.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신간 정보와 큐레이팅된 도서 목록을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